첫 번째로는 반도체 후공정 내에서 하나마이크론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상승의 트리거 시간에 반도체 후공정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유망할 것이다라는 도움 말씀을 들어봤는데 요즘 또 이쪽에서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일단 뭐 반도체 후공정 업체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네. 이제 오사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TSMC처럼 굉장히 지금 뭐 파운드리를 잘하고 있는 회사들도 보면 다 후공정은 외주를 맡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후공정은 주로 이제 외주 단으로 가게 된다라고 봤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하나마이크론을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어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개선 기대감이 이제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반도체 후공정 중에서도 이제 여러 사업 다각화가 잘 이루어진 하나마이크론이 최선호주다라는 게 이제 증권가의 지금 발언이고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후공정 작업 자체를 보면 이게 반도체 열이나 습도 등 이제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주로 패키징 한마디로 잘 포장을 하는 건데 네. 이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잘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검증 반도체 후공정 업체 가운데서도 최선호주는 여전히 하나마이크론이라고 보고 있고요. 후공정 적용 제품군과 고객사 다각화에 이제 성공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한국의 이제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이 보면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에 좀 많이 편중된 경향이 있는데, 특히 이제 SFA 반도체 같은 경우 그쪽으로 좀 많이 편향돼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쪽은 하나마이크론은 여러 이제 실적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고객사라든지 후공정 적용 제품군을 좀 다각화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잘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바일용 반도체 패키징 기술뿐만 아니라 웨어러블용 뭐 이제 그 반도체라든지 의료용 반도체 패키징 기술도 확보하면서 후공정도 여러 가지 이제 종류를 다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증권가에서 호평을 받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해외 다국적 반도체 기업도 역시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하나마이크론을 앞으로 좀 주시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제 급등했는데 뭐 오늘 바로 뭐 따라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네. 같고요. 항상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또 한 번에 이제 사실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번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조정이 오는 것들을 좀 잘 지켜보셨다가 그 흐름을 맞춰서 조금 뭐 가격 조정 이후에 한번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또 실리고 그러면서 주가가 12.75%나 급등하면서 52주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보다도 조금 더 조정을 받을 때 접근을 하자라고 하나마이크론 설명 들어봤고요. 두 번째 기업 알아봅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내에서 현대차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7일에 그러니까 2.29%나 빠졌습니다. 미국에서도 안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일각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거 아닌 것인가, 조정이 나올 만한 시점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뭐 현대차 지금 뭐 조정은 제가 볼 땐 크게 뭐 걱정할 그런 부분은 아닌 네.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2분기 실적 그냥 뭐 아마도 뻔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실적 시즌 이제 이번 달 말 되면 2분기 마무리되면은 또 다시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 주로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 수급 몰릴 수밖에 없고요. 올해 현대차 그 외국인들 그 투자 비중을 보시면 그렇게 비중이 또 나쁘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순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매수가 더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어서 지금 뭐 조정은 크게 뭔가 뭐 걱정할 뭐 그 정도 단계는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제 수소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어제 그 SNE 리서치 그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3월 달그 1분기죠. 현대차의 그 글로벌 수소차 시장 점유율을 봤더니 54.6%, 그러니까 절반 이상 과점을 차지하면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하고 좀 비교해 보면은 2,042대를 더 판매해가지고 전년 대비 한 플러스 19.8%의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고요. 2위가 이제 일본의 도요타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24%로 현대차와 이제 2위 도요타 간의 그 간격이 좀 더 벌어졌다 이런 평가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3위하고 4위 업체는 포통과 이제 킹롱이라고 하는 기업들인데 중국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업체들이 3위하고 4위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중국도 수차에 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드라이브를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 업체들이 향후에 점유율이 올라올지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지금 현대차가 일단은 이제 수차 시장에서 나름대로
그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사용차 시장에서는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그 한 번 충전했을 때 720km를 주행할 수 있는 수소 트럭을 공개했고요. 국내에선 주행거리 635km의 수소 버스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이 수소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2026년까지 해서 1,300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런 것도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만큼 지금 최근에는 전기차 중심으로 친환경차가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수소차도 제가 볼 때는 관심을 놓을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보시면은 독일 쪽입니다. 특히 BMW, 폭스바겐 이런 업체들 잘 보시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수소차 이거 왜 만드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들 업체들조차 최근에 수소차 모델들을 좀 공개를 하고 있고 거의 양산 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만큼 수소차 시장에 대한 진입도 분명히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못지않게 일종의 그 틈새 시장 내에서, 그러니까 친환경 시장 내에서도 이 수소차가 나름의 틈새 시장을 좀 형성을 하면서 시장을 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쪽도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네. 국내에서 현대차를 비롯해서 수소차, 그다음에 수소 크게는 모빌리티 관련돼서 좀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면 상하 프론테크나 효성 첨단 소재, 일진 하이솔루스, 세종공업, 동화성 이런 기업들도 좀 같이 주목을 좀 할 필요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중에서 탑픽은 어떤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저는 상하 프론테크를 좀 탑픽으로 꼽아드리고 싶은데요. 이 업체가 그 현대 차, 그다음에 국내 수소 연료 전지 이런 쪽도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수소 생산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멤브레인 소재를 공급할 것으로 보이고 그 미국의 이제 고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떠오르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국산화를 최초로 또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아마 수소 생산 시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여기에서 상하 프론테크가 이 멤브레인 소재 공급을 하면서 매출이 좀 꽤나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 멤브레인 사업 관련된 내용들을 앞으로도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상한 프로테크를 탑픽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듣습니다. 어제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16% 급등을 하면서 52주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같은 상사주 내에서 LX 인터내셔널도 상당히 긍정적인 양상을 나타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또 공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탄력을 더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런 버핏이 선호를 하는 일본 상사주에 대한 투자 의견도 상당히 요즘에 좋은데 우리나라의 상사주도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제 상승은 상사주라기보다는 네. 전기차와 관련돼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네.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한 2년 전부터 주목을 했었는데 이제 조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내에 보면은 자회사 100% 자회사로 갖고 있는 이제 포스코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있는데 포스코 모빌리티가 이제 공급 계약 소식을 좀 냈고요. 그래서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 전일 주가가 좀 급등했다는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면 뭐 미얀마 가스전 뭐 이 정도만 그렇죠. 생각을 하셨는데 그래서 미얀마 사태가 있었을 때 또 한동안 또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뭐 군부랑 결탁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러면서 또 이제 말이 많았는데 그걸 떠나서 이제는 조금 다른 부분 신사업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신사업들이 주목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쪽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면 현대자동차가 생산 예정인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용으로 들어가는 구동 모터 코어입니다. 구동 모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동차 전기차는 이제 엔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모터를 돌려서 이제 차를 움직이는 건데 이 모터의 전기의 이동 통로가 있고 전기를 발생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구동 모터 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잘 만든 회사가 포스코 모빌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이 이제 선정이 됐다고 공시를 하면서 어제 주가가 올랐고요. 이 계약 기간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총 250만 대에 대해서 납품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중장기 이제 고객이 생긴 거죠. 네.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번 기사를 찾아보시면 포스코 이 모빌리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에도 공장을 좀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완공이 될 텐데 착공이 들어갈 텐데
이게 이쪽 유럽이라든지 인도 쪽도 지금 계속 지금 공장을 지으려고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기사도 좀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게 단순 순수 전기차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 전기차에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모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향후에 이제 이 자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분기에만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영업이익이 3천억 이상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시장 기대치가 한 2,700억 대니까 사실은 한 300억 이상 더 벌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외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미얀마 가스전 실적도 더 개선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형 에너지용 철강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사주로서도 매력은 갖고 있는 네. 종목입니다. 여전히 이제 자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미쓰비시 상사 같은 경우 올라가는 이유가 자원 확보를 굉장히 잘 해놨다라는 부분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전에 투자했던 것들이 이제 회수되기 시작하면서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주목해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원료 이런 것들 공급하는 2차 전지 소재 분야로의 사업 확대도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포스코 그룹 내에서 자원 확보를 하는 쪽도 여전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담당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주목해봐야 될 상사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LX 인터내셔널도 덩달아 올랐잖아요. 7% 올랐는데 사실 뭐 상사주로서의 매력도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는 뭐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해상운임도 급등하면서 실적이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부담은 없을까요? 근데 지금 그 워렌 버핏도 일본 상사주들을 투자하는 이유 자체가 네. 결국에는 상사주들이 해외 자원을 얼마나 확보하냐, 특히 이제 그 중에 광물에 대한 지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이런 부분들 여전히 이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상사주들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좀 많이 소외받았던 부분들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이제 열심히 일했던 회사들은 빛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사주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음 AI를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의료용 AI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의 흐름이 너무 좋죠. 루닉 그리고 뷰노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긍정적인 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마음 AI는 AI 쪽에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나요? 일단 뭐 마음 AI가 최근에 뭐 가장 네.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생성형 AI 쪽 관련돼서 일종의 이제 플랫폼 사업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도 뭐 초거대 AI 등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AI를 조금 활용을 해서 이 기술을 활용해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제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업체들에게 일종의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형태의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우선 오늘 좀 마음 AI를 비롯해서 또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 있겠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초청으로 오픈 AI의 샘 알트만 대표하고 주요 임원진이 오늘 이제 9일인데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서 국내 스타트업 대표 한 200여 명도 함께 동석하는 것으로 보이고 중기부 측이 발표하기로는 이번에 알트만 대표를 초대한 이유에 대해서 오픈 AI하고 국내 스타트업 간의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류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이제 사업적인 이제 시너지를 위해서 뭐 협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국내 지금 AI 관련된 기업들이 여기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고 제가 이제 중기부 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이 행사 관련돼서 참석하는 기업들 명단을 찾아봤는데 아직 공개는 안 된 것 같은데 일부 이제 언론 보도상 본인들이 참여한다라고 지금 밝힌 기업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플리토, 셀바스 AI, 마음 AI, 비플라이 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여기 지금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인공지능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샘 알트만 지금 대표의 방안은 나름대로 저도 생각했을 때는 의미는 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마음 AI가 과거에 뭐 마인드랩이라고 이제 불렸던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AI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제 기업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튜터라고 해서 뭐 영어 선생님들이라든지 또는 뭐 아나운서 같은 뭐 직종 뭐 이런 쪽 많이 지금 대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지금 뭐 서비스화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이런 거를 일부 지금 상용화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기술력을 가진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그 초거대 AI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하는 뭐 정부 사업자 이런 쪽에도 지금 선정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나름대로 국내에서 뭐 이렇게 부르기는 그렇지만 뭐 한국의 뭐 오픈 AI 이런 기업을 마음 AI로도 꼽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나운서도 대체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AI의 대체가 안 되도록 창의적인 멘트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5번째로 한미반도체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2.6% 올라왔는데 조정 시 매수 전략 괜찮을까요? 네, 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신고가 부근에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좀 뭐 이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우리 주목받고 있는 요즘에 메모리 칩이 HBM이죠. 예, HBM 고대형 메모리 관련돼서 실리콘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뚫어줘야 되는 구멍을 뚫어줘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선으로 연결할 수가 없죠. 그 작은 반도체를. 그러면 결국엔 구멍을 뚫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해서 TC 본도 장비라고 이제 이름은 좀 어렵지만 한마디로 여러 단을 쌓았을 때 그거를 서로 이제 회로가 같이 움직일 수 있게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통로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장비로 이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은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알려져 있고 HBM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이 나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도체가 사실 고사양으로 바뀔수록 이 장비의 필요성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미 반도체가 특히 이제 베트남 거점으로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인도 시장에 진출해서 또 한 번 다시 이제 점프업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았습니다. 저번에 발표했을 때 1분기 실적은 조금 안 좋았는데 오히려 이제 향후에도 좋아질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뭐 그 근거는 결국엔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돈을 잘 벌었습니다. 다른 장비 업체들이 헤맬 때 한마디로 이 한미 반도체는 꾸준히 실적을 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장비주들을 보는 이제 반도체에서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는 사항이 여전히 이제 현금이 많고 투자 여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이제 3, 4공장을 지은 뒤에 지난해 5공장 건설을 또 마무리했고요. 연간 2,400대를 만들 수 있는 캐파를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 일본에서 수입했던 반도체 절단 장비 마이크로 소라고 해서 이제 소가 이제 절단하는 톱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국산에 성공하면서 지난해부터 마이크로소 관련돼서 지금 판매가 지금 가능한 상황이 됐고요. 또 이제 중앙 처리 장치 CPU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하이엔드용 반도체 패키지라든지 뭐 차량용 반도체 패키지 이런 것들 특화된 마이크로소를 다시 신규 개발해서 지금 내놨습니다. 그래서 제품군이 또 하나 늘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탄한 재무 건전성, 그다음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한미 반도체는 여전히 주목해봐야 되는 장비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실적 측면에서 보자면 상정하고 나타날 것으로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6번째는 제약 바이오네에서 아이큐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못 가면서 저점에서 거의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모멘텀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 아이큐어를 제가 준비하긴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그 치매 치료제,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된 이제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을 다 같이 좀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올해 초에 미국 FDA로부터 가속 승인을 받은 레케엠비라고 하는 그 의약품이 있습니다. 성분명은 레카네맙인데요. 이게 7월 6일 정식 승인 여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서 이제 미국 시각으로 이제 9일입니다. FDA 자문위원회 회의가 지금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좀 시장에서 또 치매 치료제 관련된 관심사가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고요. 레케엠비가 정식 승인되면 국내 치매 치료제와 관련된 기업들에게도 좀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뭐 늘 그래 왔는데요. 치매 치료제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도 뚜렷한 뭐 사실 치료제는 없습니다. 이 레켄비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는 뭔가 치료제라고 좀 부르기는 어려운 사실 그런 의약품입니다. 일정 정도 좀 수준을 좀 낮춰주는 뭐 그런 형태의 그냥 의약품이고요. 지금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 의약품들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이큐어, 뭐 메디프론, 뭐 피플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뭐 치매 치료제에 관련된 테마를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이고요. 그중에서 아이큐어를 좀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름대로 지금 상용화를 시킨 제품이 있습니다. 도네페지 패치제라고 해서 이게 그 셀트리온하고 어떻게 보면 공동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숫자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15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영업 손실이 지금 대거 축소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49억까지 지금 축소가 됐기 때문에 점차 이제 시장에 이게 침투율이 높아지면은 매출도 이익도 같이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이큐어를 봐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